이 한 줄 뭐였죠? A라는 이름에 정수만 담을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10을 넣겠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20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A라는 변수에 값 두 개를 넣고 싶은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 보면 문법 에러라고 나오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변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변수에 값이 몇 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한 개죠? A 출력하겠다고 하면은 10이 아니라 20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에 10, 20 이렇게 나왔다면 A에는 변수가 두 개 있는 것, 변수의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뭐 한 거죠? 예, A라는 변수에 값이 원래 10이 있었는데 20으로 덮어쓰기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출력했을 때 20이 나왔던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변수 선언이었고요.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랑 비슷해요. 방금 했던 거랑. 자, 이 줄에서 변수 한번 찾아보세요. 변수는 뭘까요? 변수는 얘예요. ARR. 어레이라고도 하는데 앞에 모양이 좀 다르죠? 달라도 이게 변수인 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랑 그냥 그 대괄호 있고 없고 차이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트 대괄호는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 만든 거랑 이렇게 변수 만든 거랑은 형식은 똑같아요. ARR 대신에 뭐 그냥 이렇게 막 써도 돼요. 변수 이름이니까. 근데 사실 ARR 안에는 값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얘는 그런 게 안 됐잖아요.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0.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흘려보세요. 지금은 모양을 보시면 돼요. 모양. 이 변수에 여기에 값이 3개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 이런 거 붙어 있지만 대괄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실행해보면 10 나오죠? 이번엔 여기가 1이래요. 20 나오죠? 2래요. 30 나오죠? 즉 각각 10, 20, 30이라는 거죠. 근데 변수 배울 때 값은 분명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선 다르게 하고 있죠. 이제부터 이건 중요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림판을 열고 그림판을 열고 이제부터 객체에 대한 설명 드릴 거예요. 객체. 지금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객체가 뭐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공부 중인 언어의 특징은 찾아보셨어야 돼요.
객체 지향 언어는 OOP라고 해요. OOP.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구글에 또 직접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검색해보세요. 해봐야 되고요. 지금 말고 이게 뭔지 알고서 공부하는 거랑 모르고 공부하는 거 좀 차이가 큽니다. 쭉 한번 봐야 되고요. 이런 거 한번 쭉 찾아서 보시고 특징 아셔야 됩니다. OOP 특징. 특징.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회사에서 기술 면접할 때 물어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특징을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물어봐요. 아셔야 됩니다. 뭐 4가지 특징, 뭐 5가지 원칙 이런 거. 특징은 자세하게 한다기보다 수업하면서 그때그때 나올 때 뭐 이게 추상화다, 상속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객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객체가 뭘까요? 그러면 객체는 이제부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폴더의 역할은 뭘까요? 역할 담는 거죠. 파일이든 폴더든 담는 거잖아요. 연관된 것들끼리 묶어서 폴더에다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도. 이제 객체는 폴더라고 인식을 하고 잘 보세요. 여기 항구예요. 항구고 바다예요. 그리고 배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고 배가 있는데 용사는 뭐 내가 보내려는 물건이 있어요. 사과라고 할게요. 그 사과가 이렇게 아홉 상자가 있어요. 아홉 상자가 있고 아홉 상자가 있는데 이거를 운송을 해야 돼요. 어디로 보낼 건지. 첫 번째 상황, 사과 이거 상자 하나당 뭐 목적지가 다른 경우에요. 그럴 경우 이 컨테이너 하나에 담아서 운송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도착해서 해체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쵸? 뭐 배에 실을 때도 그러고. 이 사과를 처음 가져올 때 여기 가져오는데 9번, 실을 때부터 시작합시다. 사과를 농장에서 차에다 실을 때 9번 실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 다시 항구로 내려올 때 9번. 그쵸? 그리고 배에다 실을 때 9번. 그리고 목적지가 있는 곳에 항구에 내려서 9번. 그리고 항구에 내려서 또 실을 때 9번. 그쵸? 그리고 이제 목적지 제가 보내는 곳, 친구한테 보낸다 했으니까 친구가 받을 때 9번 내려야 되죠. 그러면 되게 불편하죠. 같은 일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한 번에 보낸대요. 사과 상자를 한 번에 보낸대요. 자, 한 번에 보내면은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내는 게 편하겠죠?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사과 실을 때부터 한 번, 수확해서 실을 때 한 번, 그리고 항구, 여기 이쪽 항구로 와서 내릴 때 한 번, 그리고 배에 실을 때 한 번, 그리고 배가 다른 항구에서 내릴 때 한 번, 그리고 그 항구에서 실을 때 한 번, 그리고 친구 집에서 내릴 때 한 번. 왜냐면 아까 상황 1, 첫 번째 상황은 친구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면 뭐 다 다른 곳 산다는 가정하에 그럼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 상황은 친구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 뭐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일 리는 없으니까 한 곳으로만 보내면 되죠. 같은 목적지. 그럴 경우 이렇게 컨테이너로 싸서 운송하는 게 편리하죠. 왜냐면 동일한 목적지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뭐 상자가 9만 개라고 합시다. 여기는 9개지만 뭐 그래도 사과 상자 9개도 좀 힘들긴 할 거예요. 9만 개면 일의 난이도 자체가 커지겠죠. 차이가 커지겠죠. 컨테이너로 안 묶으면 인력과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능률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묶는 기술 컨테이너를 썼죠. 이 컨테이너가 바로 객체입니다. 이게 객체예요. 다시 돌아가서 사과 상자가 아까 첫 번째처럼 목적지가 다 다르면 굳이 이렇게 안 묶어도 되죠. 근데 목적지가 같대요. 묶어두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때나 묶어두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어떠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같은 속성으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목적지죠. 목적지가 같으니까 공통된 속성이었어요. 그럴 때만 묶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이게 필수는 아니라는 점, 서로 관련 없다면 안 해도 된다. 사과 상자 하나를 데이터라고 보세요. 관련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이게 편한 기술이죠. 편하죠. 근데 대신에 이걸 안 묶는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일이 그냥 묶었을 뿐인데 굉장히 쉬워진 것 뿐이에요. 객체는 뭐라고 했죠? 여기서 폴더라고 했죠. 데이터를 묶어주려면 폴더에 담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사진으로. 자, 사진이 이렇게 막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상황은 이거예요. 누군가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사진 다 뒤져봐갖고 뭐 날짜를 여기다 22년 7월이면 그냥 2207 2208 2208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고 날짜를 어림잡아서 해요. 그죠? 여름 날짜로
이렇게 하고 전체를 비교하면서 하나씩 대조해서 얘는 여름이니까 보낸다고 해요. 그래도 되겠죠? 근데 근데 이것도 좀 비효율적이죠. 다 일일이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앨범별로 분류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봄, 얘는 여름, 그리고 얘는 가을, 가을에 찍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줘 라고 하면은 이 초록색으로 만든 거 사진 폴더만 보내면 되는 거죠. 자, 폴더째로, 폴더는 객체죠. 아무거나 막 묶었나요? 제가 여기서? 아니죠. 서로 관련 있는 파일만 해당 폴더로 묶었죠. 얘는 봄에, 얘는 여름에, 얘는 가을에 찍은 거예요. 사진 파일을 무작위로 묶어서 줘야겠다가 아니죠. 주제가 있잖아요. 계절이라는 주제. 사진끼리 공통점.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일 때만 묶어야 하는 건 방금 전 여기 상황이랑 비슷하죠. 목적지가 다른데 굳이 같을 때 묶으면 좋은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계절이 다른데 굳이 같으면 묶으면 좋잖아요.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는 기술을 객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하나 더. 줄이고 자, 지금 제가 상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지금 강의장에서 옆 강의장 보이시죠? 있는 거 아시죠? 옆 강의장으로 계란 30개를 운반한다고 해요. 운반한다고 하면 자, 여기가 현재 B 강의장이에요. B. 그리고 옆 강의장은 C 강의장이고요. 여기에 계란이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계란이 이렇게 30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란을 양손에 쥐고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 한 손에 한 개나 두 개 정도면은 뭐 한 손에 한 개씩만 한다고 했을 때 30 나누기 2 하면 15 해서 15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불편하죠. 근데 계란은 그거 있죠. 계란판이라고 있죠. 한 번에 30개 들어가는 계란판,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 다 채워서 이동을 한대요. C강의장으로. 그러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B에서 B강의장에서 C강의장으로 한 번만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객체는 뭘까요? 얘죠. 계란판. 얘가 객체가 될 거예요. 계란판이. 왜냐? 여기서는 공통된 속성이 뭐예요? 계란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속성. C강의장이라는 목적지가 같죠? 공통된 거예요, 이게. 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옮기는 것보다 이렇게 판을 써서 한 번에 옮기는 게 낫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제 세 가지 상황 설명해드렸는데 잘 보시면 다 비슷하죠.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묶어주는 게 컨테이너랑 계란판으로, 여기 폴더랑은 도구가 다르죠. 사진은 진짜 폴더고 얘네는 진짜로 실존하는 거니까 이런 문법을 클래스라고 할 거예요. 클래스. 클래스에는 묶어주는 문법인데 어디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메인 클래스라고 있었잖아요. 자, 이만큼이 한 묶음인 거죠. 이만큼이. 여기 우클릭해서 뉴 해서 클래스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집합 정도로 보시면 돼요. 관련 있는 데이터들. 이 안쪽이 관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인 거죠. 그리고 얘를 한번 봅시다. 모양이 좀 특이해요. 그쵸? 원래 변수 만들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기본 타입에 뭐가 있었죠? 자바의 기본 타입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바의 기본 타입. 자, 이게 자바의 기본 타입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는 뭐라고 했죠? 여기 있는 거 말고, 그쵸? 다 참조 타입이라고 했죠. 기본 타입이 뭔지 알고 있어야 참조 타입이 뭔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 아셔도 여기 없는 거는 다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는 참조 타입인 거죠. 여기 대괄호가 있으니까요. 대괄호까지 붙어 있는 건 기본 타입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는 건 기본 타입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대신에 얘는 인트를 알고 있잖아요. 인트 이거 하나죠. 인트 하나. 얘는 인트들이라고 읽어요. 인트들이라고 읽어야 돼요. 복수로. 인트 여러 개. 다시 말하면 얘는 정수 하나를 담을 변수잖아요. A. 얘는 뭐겠어요? 정수들을 담을 변수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제가 말한 거에 어폐가 있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이거 인트 하나가 들어갈 변수고, 그쵸? 얘는 정수 여러 개를 담을 변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수들은 복수잖아요. 근데 변수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거 3개 실제로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결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결과를.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넣는데 여러 개를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들은 변수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변수에 넣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자, 여기 보시면 new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new는 뭐냐면 static, void, public 같이 색깔만 봐도 차이 나죠.
이런 것들을 시스템 키워드라고 해요. 시스템 키워드. 이건 뭐냐? 자바에서 미리 이거는 이런 뜻으로 쓰겠다 라고 미리 선점한 거예요. 대신에 이런 거 있죠. ARR. 얘는 변수명. 시스템 키워드가 아니에요. 변수명을 시스템에서 미리 뜻을 정해놓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반면에 시스템 키워드, new나 static 같은 거는 뜻이 있어요. 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new 하면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new가 나왔다. 그럼 객체 하나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해보죠. 자, int a래요. a 공간이에요. 변수는 공간이죠. 이 공간의 이름이 a인 거고, 이 안에 여기 10을 넣는 건데 앞에 작게 int라고 써 있는 거죠.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는 자바의 최상위법이에요. 최상위법. 자료형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얘랑 비슷하게 할 건데, 일단은 변수네요. ARR 써주고, 이게 공간이긴 한데 사실 이 공간은 어디 생기냐면 램에 생겨요. 램, 메모리라고도 하죠. 이건 C 언어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자바에서는 크게 안 다룹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램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공간은 단지 램에 생긴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은 지금 ARR이에요. 어레이를 줄여서 쓴 거예요.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까지. 그럼 예열 타입이 뭐예요? int들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 여기. 그쵸? 정수들이에요. 정수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값을 3개를 넣고 싶어요. 여기에 뭐 10, 20, 30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변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A가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 ARR 어레이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객체 지향 언어에서 채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new예요. new. 이게 무슨 뜻이었죠? 나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도 메모리 어딘가에 생깁니다. 이렇게 얘가 객체예요. 객체. 실제로 꽤 크게 잡혀서 만들어져요. 얘는 객체예요. 객체. 헷갈리니까 객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자, 객체는 아까 뭐라고 했죠? 폴더라고 했어요. 네.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자,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해당 객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래요. 이렇게. 자, 얘는 지금 방이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수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인 거예요. 객체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여기다가 10, 20, 30 이렇게 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대입 연산자.
넣겠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변수에다 이렇게 넣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딱 보기에도 얘가 크기가 변수보다 훨씬 크죠. 변수에 들어가긴 너무 커요. 왜냐면 얘는 데이터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값이 여러 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변수에는 한 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리되시나요? 자, 얘는 폴더예요. 폴더. 폴더. 얘는 변수고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이건 안 돼요. 요게 이거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값을 여러 개 넣으려고 만든 폴더니까 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거의 모든 OOP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면 이 안에 여기 안에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생성이 됩니다. 인덱스는 아니고 인덱스는 여기 방번호입니다.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부르기 편하게 리모컨이 하나 생깁니다. 자, 해당 객체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리모컨은. 그럼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이 리모컨을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해당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new 어쩌고 하면 int 3개짜리 방 3개짜리 이 리모컨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결론인데 잘 보세요. 중요해요. 방금도 말했지만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넣어줘요. 그래서 복사해서 넣어주고 변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왜? 변수 안에 이 리모컨 하나 밖에 없잖아요, 값이. 그리고 얘는 값이 방이 3개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됐어요. 변수 안에 값이 하나만 있으면서 객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변수 안에 값이 하나만 있으면서 객체에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리모컨을 넘겨주는 방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리모컨을 왜 넘겨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손에 있는 게 저 빔 프로젝트 리모컨이에요. 제가 만약에 빔 프로젝터를 끄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아니죠. 리모컨 왜 쓸까요? 편하려고 쓰는 거죠. 원격 조종이 목적인 거니까. 멀리서 조종하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이 객체를 조종하기 위해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리모컨. 자, 그럼 대입 연산자에서 넣어주는 게 뭐 있어요? 여기서 그쵸? 리모컨이죠. 내부에 리모컨을 변수에다가 넣겠다.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변수에는 하나만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죠. 실제로 공간은 객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변수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 이 객체에 통째로 변수에 못 넣습니다. 크기 차이 때문에. 그래서 리모컨을 복사해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수동 조종이 아니라 원격 조종이에요. 그러면 변수 안에 있는 건 뭐라고요? 객체랑 연결된 리모컨이다. 리모컨을 눌러서 첫 번째 방에 10을 넣을 거고, 두 번째 방에 20을 넣을 거고, 세 번째 방에 30을 넣을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방번호인데 이거 인덱스라고 합니다. 방번호는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는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해요. 여기가 0번 방이죠. 1번 방이죠. 2번 방이죠. 그러니까 객체 안에 뭐 방이 예를 들어 5개다. 그러면 끝번호는 4겠죠. 왜? 0부터니까. 이해되시나요? 앞에 이런 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기본 타입은 아니다. 대신에 대괄호가 붙는다? 이거는 배열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갑자기 객체 설명하고 있었는데 제가 배열을 말했어요. 이 배열은 객체의 한 종류입니다. 관련된 데이터를 쭉 늘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방 순서에 맞게 늘어놓는 객체를 배열이라고 해요.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죠? 정리하자면, 자, 이거 뭘까요? 인트 들이었죠? ARR 어레이는 뭐예요? 변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죠?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는 건데, new가 있으니까 어떤 객체냐는 new 뒤에 있어요. int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객체, 얘네들끼리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멀다는 뜻이에요. 메모리상에서 변수는 객체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변수는 거의 밑바닥에 있고요. 자, 그림으로 이것도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메모리예요. 자,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자, 그럼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뭐 이렇게 있죠. 이거는 크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이나는 거고, 램은 0번 방부터 몇백만, 몇천만 이런 식으로 방번호가 내려갑니다. 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0번, 여기가 끝으로 갈수록 커져요. 위에부터 0이니까 아래에 있으면은 방번호가 클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요, 이 그림에서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이 방이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방이 10개가 되는 겁니다. 요게 10개짜리 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방이 여기에 10개가 있대요. 방 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까요? 0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거죠. 10번 방은 없어요. 10번 방이 있으면 11개니까. 이해되시나요? 11번 방이 있으면은 10번 방이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방이 0부터 10까지는 11개니까 방의 전체 개수가 1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쓴 거 이해하시나요? 방번호 써준 거예요. 자, 화면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객체에서 방번호 다시 이렇게 그려줄게요. 10, 20, 30이고 방번호는 0, 1, 2인 거죠. 자, 이거는 실제로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초반에.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 뭐라고요? 변수인데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리모컨이다. 자, 리모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리모컨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뉴를 해서 만들어진 객체 내부에 자동으로 생성된 리모컨입니다. 그거를 여기 대립 연산자를 통해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컨에 0번 버튼을 눌렀을 때 0번 버튼을 누르면 0번 방에 있는 값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1번 버튼 누르면 20이 나오겠죠? 3번이 아니고 2번 버튼 누르면 30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변수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리모컨 값 하나예요. 조종해서 넣어주는 건 객체이고요. 근데 마치 여기 보시면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제 설명이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변수에 인트 값 3개를 넣는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하고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건 지우고, 자, 여기서 이거 뭘까요? 얘는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int k는 10입니다. 10. 그리고 int k2는 k2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저 10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자, 다시 그림판 켜고, 자, 뭘 넘겨줬을까요?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레이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어레이가 알고 있는 건 이 리모컨밖에 없죠? 즉 ARR2 어레이2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게 생겼어도 타입은 뭐예요? int들이죠? int들이고 여기서 넘겨주는 건 뭘까요? ARR 어레이에서 여기로 넘겨줘요. 리모컨이죠? 왜냐면 어레이는 리모컨 이거 하나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얘가 복사를 해서 넘겨줘요. 여기로. 그쵸? 그러면 이 리모컨도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레이2가 넘겨받은 리모컨도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집에 TV는 보통 한 대 있다고 쳐요.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2개가 된 겁니다. 거실에 TV가 한 대 있는데 내 손에 한 개가 있어요. 리모컨. 그리고 뭐
다른 가족 구성원 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리모컨으로 그 TV 채널을 변경할 수 있겠죠. 동생이 가지고 있는 거로도 뭐 채널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음량도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느낌이에요. 객체는 이 코드에서 몇 개일까요? 여기 이 전체 코드에서 한 개죠? 자, 그림만 봐도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림. 왜냐면 이 뉴를 한 번만 했으니까 뉴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니까 한 번 했으면 하나만 있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은 여기 이 그림은 이 코드의 상황을 나타낸 것 뿐이에요.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2개가 됐대요. 그럼 여기까지 리모컨이 몇 개일까요? 이 코드에서 2개면 좋겠지만 3개죠. 여기서는 1개, 1개, 2개, 그리고 원본 1개, 총 3개죠. 자, 원본을 복사해서 어레이한테 줬고, 그쵸? 그리고 어레이는 어레이2한테 넘겨줬어요. 그럼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총 3개죠. 자, 리모컨이 몇 개든 간에 객체에 누가 접근할래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건 지우고 셋, 0. 자, 이거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10이 나올 겁니다. 일단 비교를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림판으로 다시 가서 자, 얘는 여기서 리모컨으로 0번 눌러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줘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는요, 여기서 여기 리모컨으로 똑같이 0번 버튼 누른 거죠. 그럼 누가 가능할까요? 같은 거죠. 왜냐면 TV는 한 대니까. TV는 한 대인데 리모컨 2개니까 TV 내부에 내장 리모컨이 있는 거고, 외부에 있는 리모컨끼리는 같은 TV를 조정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즉 똑같이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중간에 제가 여기서 ARR2 이거는 100이래요. 제가 100으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거 뭐 한 걸까요? 이거는 이 ARR2에 어레이2에 있는 0번 리모컨을 눌러서 여기에다 100을 넣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자,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100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위로 올려줘야 되지 않나요? 아, 여기서 네, 100이 나왔죠? 100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림이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중간에서 이 리모컨으로 0번 눌러서 100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0번 누르면 100이라는 값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같은 팁이니까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시각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